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성취동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성취동기. 무언가에 도전해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자, 이러한 성취동기가 초등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거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취감이랑 성취동기랑 다릅니다. 성취감은 이미 무언가를 이루어낸 후에 느껴지는 감정이고요. 성취동기라면 아직 성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견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취할 거야. 나는 이제 성취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이게 성취동기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야 일단 아이들은 즐겁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IQ가 높은 아이와 IQ가 낮은 아이 중에서 더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루는 아이는 누굴까요? 선생님, 당연히 IQ가 높은 아이 아닐까요? 네. 자, 일반적으로 IQ가 높은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지적 성취를 더 얻을 거라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예측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궁금해했어요. 분명 IQ가 높은 아이들이 더 높은 학문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예견했는데, 그래서 학문적 성취가 높은 아이들의 IQ를 검사를 했는데 의외로 IQ가 높지 않은 아이들이 꽤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성취 동기의 차이 때문입니다. 일단 성취 동기가 높은 아이들은 비록 IQ가 높지 않아도 IQ가 높은 수준의 아이들처럼 학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IQ는 원래 높은데 성취 동기가 낮아요. 그러면 별로 학습에 대해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정 수준의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느냐 아니냐는 성취 동기의 높낮음에 달려 있다는 건데요. 초등시기는요, 이러한 성취 동기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의 마지막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선생님, 마지막 변곡점이라면 초등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성취 동기가 높아질 수 없다는 건가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초등 입학 이전에 이미 상당한 차이를 보여요. 그래도 초등 시기에 성취 동기를 높이는 환경에 자주 노출시켰을 때 아직 변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등 이상으로 가면 성취 동기의 차이는 거의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누군가는 목표점을 딱 정해서 달려가는 수준이고요. 누구는 억지로 끌려가는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초등 시기는 그러한 성취 동기의 간극을 좁히거나 뒤집는 마지막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취 동기를 높이는 환경에 자주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일단 성취 동기를 높일 수 있는 큰 틀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틀은요, 아동 시기의 애착의 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환경이 중요하고요. 가정 환경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안전한 애착 형성입니다. 특히 2세, 3세 이전의 양육자에게 안전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초등 시기에 더 높은 성취 동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 2세 이전이면 사실 자식을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인데 그때 얘기를 해서 뭐 하냐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 자,
일단은 그 시기부터 설명을 드리고 지금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전한 애착 형성에 대해 쉽게 이해하려면 반대로 불안전한 애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안전한 애착은 이런 겁니다. 2세 이전의 아이들은 양육자의 표정, 눈빛, 목소리를 통해서 알아들어요. 엄마가 좋아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를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2세 이전의 아이들도 예상을 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표정을 하면 양육자가 좋아할지를. 그런데 그러한 예측이 자꾸 빗나갈 때 불안전한 애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측이 자꾸 빗나가는 이유는 양육자의 일관되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분명 똑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용인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죠. 이렇듯 매사가 예측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불안전한 애착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안전한 애착 상태가 오래되면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하려는 도전을 꺼리게 돼요. 왜냐하면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양육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도전을 멈추는 겁니다. 도전을 멈추면 당연히 성취감은 더더욱 맛보지 못하게 되겠죠. 자, 이제 가정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녀의 숙달 동기를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는 도전이 제공되느냐의 환경입니다. 자녀의 숙달 동기, 이것도 뭐냐. 이런 거죠. 사실 성취 동기 이전에 숙달 동기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는 건데요. 숙달 동기는 자주 해봄으로써 익힐 수 있는 것들의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혼자서 단추를 끼워 넣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런데 자주 해보면 어느새 단추를 혼자 잘 끼워 넣을 수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숙달 동기가 되는 건데요. 젓가락질을 자주 사용해 보니까 어느새 젓가락으로 이제 콩알도 집을 수 있고 밥풀도 집을 수 있고, 이러한 숙달 동기가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어떻게 숙달될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곁에서 지켜봐주는 환경이 되어야 그 다음에 성취 동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성취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작고 소소하지만 많은 숙달을 통해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많은 숙달 동기를 채우고 점차 어려운 단계의 숙달이 필요한 것들을 익힐 수 있는 환경에 자주 노출될수록 보다 높은 성취 동기를 갖게 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사소한 것들처럼 보일지라도 아이들에게 자주 뭔가에 숙달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2세 이후부터 초등 입학 전까지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 단계별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직 기본적으로 묶는 것도 못하는데 리본 묶는 걸 가르쳐 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묶는 것부터. 또 그 전에는 더 어린 시절에는 실을 가지고 노는 것부터. 자, 숙달될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환경이 성취 동기를 높이는 아주 좋은 가정 환경이 됩니다. 자, 성취 동기를 높이기 위한 3가지 큰 툴 중에 마지막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있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성공을 칭찬해 주면서 수시로 일어나는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양육 방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엄청난 성공이지만 부모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성공에 대해 인정하는 반응이 없거나 느리고 또는 그냥 기계적인 사무적인 태도로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잦은 실패에 대해서는 정색을 하거나 비난을 자주 하거나 하면 성취 동기가 더 낮아집니다. 자, 성취 동기는요, 혼자서 무언가를 해냈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셔요. 자기가 도전하고 주도적으로 하게 하려면 혼자 무언가를 하게 해야 되겠지. 이런 겁니다. 혼자서 일단 무언가를 해내요. 해냈는데 양육자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주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작은 성공에 대한 진솔한 반응과 다음 단계 더 높은 도전으로의 안내까지 병행되어야 성취 동기가 연결됩니다. 그 순간 더 높은 단계로 시선을 딱 옮기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돼지비계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건물 공사장에 가면 이렇게 발판 놓고 공사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들이 발을 디디고 올라서는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비계라고 하는데요. 그런 구조물들을. 자, 그러니까 발을 딛고 선 발판 구조물을 이제 비계라고 하는데
성취 동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올라가는 비계 설정을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 초등 시기는 적절한 비계 설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이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주고 어느 정도 숙달하면 좀 더 깊은 단계의 과제를 제시해주는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모의 위치는 따뜻하고 확고하지만 또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럴 때 동시에 부모로서 본연의 권위도 자리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이미 중학생인데 성취 동기가 매우 낮은데 어떡하나요? 방법이 없나요? 많이 어렵습니다. 네. 성취 동기가 매우 낮은 청소년의 경우 뭐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위로는요 사실 거의 소용이 없어요. 이미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서 오히려 그 말은 그동안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지금 이 모양이거든 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럴 때는요 어떤 성취의 기회를 억지로 주려고 하기보다는 자존감 회복이 먼저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말이야 너를 어떤 상황이든지 존중해주고 아끼고 사랑해 줄게 라는 메시지, 그런 마음을 다해서 그런 눈빛을 보내주시는 것부터가 먼저입니다. 성취 동기는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IQ가 높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니어도,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줄 형편이 아니어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녀의 성취 동기를 높여주면요 다 커버가 됩니다. 영유아기의 안전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와 불안전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의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IQ는 평균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성취 동기 자체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 동기는 내 자녀에게 부모가 이뤄보지 못한 꿈을 현실화하는 사다리가 되어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욕망을 자녀에게 덮씌우는 걸 바라진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자, 자녀에게 성취 동기를 선물로 주는 것, 가장 현명한 학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아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도 해볼만 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 성취 동기, 안정애착부터 시작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취 동기는 아이들 혼자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무언가를 작은 것이라도 성취했을 때 부모의 반응에 의해서 성취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적절한 반응 잊지 말고 꼭 응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등사회단은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